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신서재원과 부생 김건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스 2026년에 게재된 논문을 바탕으로 수직 적층된 MOS2, WSE2 기반 2진 3진 전원 가능 시모트 인버터 및 논리 게이트 구조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는 다치 로직, 즉 MVL의 기본 개념과 본 논문의 핵심 구조인 T시모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리저트에서는 소자 구조와 제작 공정, 삼진 로직이 형성되는 동작 메커니즘, 그리고 게이트 전압에 의존하지 않는 정렬류 구현 방식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어서 이 구조를 이용한 2진 3진 전원 가능 시모스 구현과 N민, Nmax 논리 게이트 동작 결과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연구의 의미와 확장 가능성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존 이진 시모스는 스케일 다운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켜 왔지만 트랜지스터 물리적 한계로 속도와 신뢰성 개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나의 신호선에서 여러 논리 상태를 표현하는 다치 논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자 구조가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NTT, ZTT 소자는 게이트 전압이 증가해도 드레인 전류가 감소하거나 거의 0이 되는 구간이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미분 트랜스 컨덕턴스 특성을 이용해서 중간 전류 상태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퀀텀 닷 기반 소자는 매우 작은 양자점 내부에서 에너지 준위가 이산화되며 특정 전압에서 전자가 단계적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플래트 상태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여러 전류 단계가 서로 다른 논리 상태에 대응됩니다. 또한 싱글 일렉트론 트랜지스터는 매우 작은 섬 구조에서 전자가 하나씩 터널링하며 전도 상태가 계단식으로 변하는 특성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들 소자는 공통적으로 중간 상태의 안정성이 낮거나 공정 변동과 외부 환경에 민감하며 구조가 복잡해서 대규모 집적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다치 동작은 가능하지만 기존 시모스 공정과 바로 연결하기에는 여전히 기술적인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때문에 연구자들은 기존의 MVL과는 다른 방향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접근이 바로 T시모스, 즉 트라이머리 시모스 구조입니다. 기존의 MVL 소자들이 새로운 물리 현상이나 특수 구조에 의존했다면 T시모스는 기존 시모스 동작 원리를 확장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즉 서로 다른 문톱 전압 특성을 갖는 상보 소자를 이용해서 N모스와 P모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압 분배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세 개의 논리 상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삼진 논리를 쓰면서도 회로 구조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0, 1, 2를 사용하면 동일한 정보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소자 수가 줄어들어 이론적으로는 이진 논리 대비 약 37% 수준의 복잡도 감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중간 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밴드 대 밴드 터널링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드레인 쪽 도핑을 통해서 터널링 접합을 형성을 하고 게이트 전압과 크게 상관없는 오프 전류 영역을 만들어 N모스와 P모스의 전류가 비슷해지는 지점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2분의 VDD 근처의 중간 상태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BTBT 기반의 T시모스는 터널링 전류 자체가 불안정하고 터널링이 시작되는 지점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어렵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 논문에서는 이 BTBT 의존 구조 대신 게이트로 조절 가능한 MOS2 저항 소자를 T시모스 인버터에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즉, 터널링 전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전류 자체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저항성 소자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중간 상태를 구현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위 전체 소자 구조 이미지를 보시면 기본 골격은 MOS2 N팩과 WSE2 P팻을 수직으로 적층한 2D C팩 구조로 평면 면적을 늘리지 않으면서 상부 동작을 구현하도록 설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차별점은 각 트랜지스터가 출력 노드에 직접 연결되는 대신 MOS2 기반의 가변 저항 소자를 거쳐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정 저항이 아니라 전기장에 의해 저항값이 조절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 결과 각 팻에는 온 전류가 의도적으로 제한이 되고 특정 게이트 전압 범위에서 전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바로 이 영역이 삼진 논리에서 필요한 중간 상태 1을 만들어주는 동작 구간입니다. 다음은 이 구조를 실제 어떤 공정 순서로 구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은 하부 N모스펫부터 시작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SiO2 기판 위에 N모스펫용 백게이트 금속을 형성하고 ALD로 알루미나 게이트 절연막을 증착해
하부 소자 기본 구조를 만듭니다. 이후 CBD로 상장한 MOS2 방막을 웹 트랜스퍼 방식으로 옮겨와 채널과 저항 소자 영역을 함께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 MOS2를 패터닝 및 시각을 해서 N-모스펫 채널과 저항 구조를 정의를 하고 소스 드레인과 출력 노드 연결 금속을 증착을 합니다. 이후 상부 게이트 절연막을 다시 증착하고 일부를 시각해서 듀얼 게이트 구조를 형성한 뒤 게이트 금속을 증착하여 듀얼 게이트 MOS2 N모스를 완성을 합니다. 이후 상부 T모스펫을 위한 절연층을 형성한 뒤 WSE2 방막을 다시 웹 트랜스퍼 방식으로 적층합니다. 이어서 WS2를 패터닝하고 소스 드레인 전극과 하부 N모스펫과 연결되는 인터커넥션 금속을 형성하여 상부 WS2 P모스펫도 완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구조가 실제로 삼진 동작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보겠습니다. 입력 전압 조건에 따라 세 가지 동작 상태가 나뉩니다. 먼저 입력 전압이 낮을 때입니다. 이 경우 P모스펫이 켜지고 N모스펫은 꺼집니다. 출력 노드는 풀업 경로와 연결되고 반대쪽 경로는 차단되면서 Vout이 VDD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출력은 가장 높은 논리 상태인 2가 됩니다. 반대로 입력 전압이 높을 때는 P모스펫이 꺼지고 N모스펫이 켜집니다. 출력 노드가 풀다운 경로와 연결되면서 전압이 접지 쪽으로 떨어지고 Vout은 0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 논리 상태인 상태 0입니다. 핵심은 입력 전압이 중간 영역, 즉 2분의 VDD 근처일 때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N과 P모스가 동시에 켜지지만 각 드레인 쪽에 연결된 MOS2 저항이 전류를 제한합니다. 두 소자가 일반적인 온 상태처럼 강하게 도통하지 못하고 특정 전류 수준에서 제한된 정전류 영역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양쪽 경로에 유사한 전류가 흐르면서 출력 노드에서 전압 분배가 일어나게 되고 Vout이 2분의 VDD 근처로 안정됩니다. 이 동작이 삼진 논리 중간 상태, 상태 1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이 정전류 구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는 저항이 연결되지 않은 개별 MOS2 N팻과 WS2 P팻의 트랜스 커브 특성입니다. 온 전류를 보면 N팻은 약 10-5승A, P팻은 약 10-7승A 수준으로 두 소자의 온 커런트 차이가 꽤나 큽니다. 이 상태로는 두 소자가 동시에 켜질 때 전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2분의 VDD의 안정적인 중간 상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소자가 동일한 정전류 수준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MOS2 가변 저항을 직류로 연결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게이트 전압이 증가할수록 드레인 커런트가 계속 증가하지만 저항이 연결된 경우에는 특정 전압 이상에서 전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평탄해지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 구간이 바로 게이트 전압이기에 의존하지 않는 정전류 영역입니다. 즉, MOS2 저항이 각 팻의 온 커런트를 강제로 제한하면서 일정한 전류 수준을 만들어줍니다. 이 정전류 수준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글로벌 백게이트 전압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백게이트 전압이 변하면 MOS2 저항값이 바뀌고 그에 따라 N 및 P팻의 정전류 수준도 함께 이동합니다. 중요한 점은 10회 구조 덕분에 각 트랜지스터 채널은 로컬 게이트에 의해 차폐가 돼서 글로벌 백게이트의 영향을 받지 않고 MOS2 저항 영역만 조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MOS2 저항을 이용해 N과 P팻 모두에서 넓은 게이트 전압 범위에 걸쳐 동일한 정전류 레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 두 소자가 동시에 커지는 구간에서 전류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Vout이 2분의 VDD의 안정적인 논리 상태 1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정전류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형성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온 이전 구간입니다. 이 영역에는 N 또는 P팻 채널이 충분히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전압 강화가 거의 트랜지스터 채널에 걸립니다. 즉 RDS가 매우 크고 MOS2 저항보다 채널 저항이 지배적이어서 전류 흐름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입니다. V온을 지나면 채널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RDS가 점점 감소하고 전류가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RDS가 계속 줄어들다가 MOS2 저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지점부터는 전체 저항에서 트랜지스터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MOS2 저항이 전류를 본격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전류 증가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집니다. 마지막으로 VCON 영역에 들어가면 RDS는
RMOS2에 비해 매우 작아져서 그 영향이 거의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체 저항은 사실상 MOS2 저항이 지배하게 되고 전류는 더 이상 게이트 전압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거의 일정한 값으로 유지됩니다. 이 구간이 바로 슬라이드에 표시된 정전류 영역이며 삼진 논리의 중간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동작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정전류 특성을 이용해 실제로 이진과 삼진 동작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위쪽 그래프들은 글로벌 백게이트 전압에 따라 VTC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백게이트가 낮을 때는 MOS2 저항값이 크고 그 결과 정전류가 유지되는 게이트 전압 범위가 넓습니다. 이 경우 VTC 곡선이 두 번의 전이가 나타나며 출력이 VDD, 2분의 VDD, 0의 세 단계로 나뉘는 전형적인 삼진 인버터 특성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글로벌 백게이트가 증가하면 MOS2 저항이 감소하게 되고 정전류 수질이 커지면서 정전류가 유지되는 게이트 전압 구간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면 VTC에서 중간 영역이 줄어들고 결국 하나의 전이만 남는 이진 인버터 형태로 바뀝니다. 즉, 단일 소자에서 글로벌 백게이트 조절만으로 이진과 삼진 동작을 정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들은 MOS2 저항 길이에 따른 VTC 변화를 보여줍니다. 저항 길이가 200, 400, 800 마이크로미터로 달라져도 전체 VTC는 크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인버터 동작이 저항값을 아주 정밀하게 맞추는 것보다는 트랜지스터 전류 포화 특성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조는 저항 길이 변화에 대해서도 비교적 강인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글로벌 백게이트에 따라 VTC 이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글로벌 백게이트 조건에 따른 이득 곡선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백게이트가 마이너스 5V에서 10V 범위일 때는 V인이 증가함에 따라 두 개의 뚜렷한 전이가 나타나고 이에 대응하는 두 개의 이득 피크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는 약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5V 구간,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5V에서 마이너스 0.5V 구간에 위치하며 이는 삼진 동작을 반영합니다. 글로벌 백게이트가 증가할수록 두 번째 이득 피크가 점차 첫 번째 피크의 V인 위치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글로벌 백게이트가 10V를 초과하면 인버터 동작이 삼진에서 이진으로 전환되면서 VTC에는 단일 전이만 남고 이득 피크도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단일 피크 이득은 최대 약 34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그래프는 글로벌 백게이트 조건에서 최대 이득이 발생하는 V인 값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득 피크는 약 마이너스 1.5V 부근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두 번째 피크는 초기에는 약 마이너스 0.5V 근처에 나타나지만 글로벌 백게이트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첫 번째 피크 쪽으로 이동하다가 결국 합쳐지면서 사라집니다. 두 번째 피크가 약해지고 이동하는 이유는 정전류 플래토가 비대칭적으로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정전류 연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트랜지스터 채널 저항이 MOS2의 저항보다 훨씬 작아져야 되는데 글로벌 백게이트가 증가하면 MOS2 저항 자체가 감소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즉, 이전과 같은 V인 조건에서도 채널이 충분히 저항 지배 영역에 들어가기 힘들어집니다. 이때 N과 P팻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WSE2 P팻은 SS가 더 크고 IO는 낮기 때문에 채널이 빠르게 세게 켜지지 못하고 RDS를 충분히 작게 만들기 위해 더 큰 게이트 볼티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MOS2의 저항이 줄어들수록 P팻이 먼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중간 상태에서 형성되던 정전류 플래토가 한쪽에서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에서 2로 이어지는 전이 영역이 먼저 붕괴가 되고 이에 대응하던 두 번째 개인 피크가 점차 약해지면서 첫 번째 피크가 위치한 V인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두 전이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삼진 동작이 사라지고 이진 동작으로 전환됩니다. 추가적으로 각 논리 상태에서의 정적 전력 소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위와 같은 관계를 이용해 전력 밀도를 계산을 하였고 조건은 글로벌 백게이트는 마이너스 5V, VDD는 1V입니다. 표를 보면 상태 0에서는 약 0.205, 상태 2에서는 약 0.37 수준으로 매우 낮은 값을 보입니다. 반면 중간 상태인 1에서는 약 11.1 피코와트 퍼 마이크로미터로 가장 높은 전력 소모가 나타납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한 동작과 연결되는데
1에서는 N과 P 팻이 모두 켜진 상태에서 MOS 저항에 의해서 전류가 제한이 되지만 여전히 연속적인 전류가 흐르는 정전류 구간이기 때문에 정적 전력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기존 실리콘 CMOS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최첨단 CMOS에서는 오프 전류를 약 -10에서 -11A/μB 수준으로 설계를 하고 VDD는 1V 수준에서 정적 전력이 약 10에서 100pW/μB 범위로 보고가 됩니다. 즉, 제한된 T-CMOS 인버터는 삼진 동작을 구현하면서도 정적 전력 소모는 이 범위보다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에너지 효율적인 다치 논리 회로 구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T-CMOS 플랫폼을 실제 삼진 논리 게이트로 확장된 결과를 보겠습니다. 위쪽은 N민과 Nmax의 개념입니다. N민은 두 입력 A, B 중 더 작은 값의 역을 출력하고 Nmax는 더 큰 값의 역을 출력하는 삼진 게이트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진리표를 보시면 입력이 2, 1일 때 N민은 두 값 중 가장 작은 값인 1의 역에 해당하는 1을 출력을 하고 Nmax는 큰 값인 2의 역에 해당하는 0을 출력합니다. 또 입력이 0이라면 N민은 가장 작은 값 역의 역수인 2, N민은 큰 값 2의 역인 0이 됩니다. 아래는 실제 구현 결과입니다. 두 게이트 모두 기본적으로 4개의 트랜지스터 구조를 사용하며 N민은 이진 낸드와 유사하게 P 모스펫 병렬, N 모스펫 직렬 구조를, Nmax는 이진 노얼과 유사하게 P 모스펫 직렬, N 모스펫 병렬 구조를 가집니다. 광학현미경 이미지 옆의 시간 응답 그래프를 보면 입력 Vin A, Vin B를 0, 1, 2 상태로 순차적으로 바꿀 때 출력 Vout이 진리표와 동일하게 3단계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 상태 1이 0과 2 사이에서 명확히 분리되어 나타나며 삼진 논리 게이트로서 신뢰성 있는 동작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자별 MOS2 저항값 차이 때문에 최적 동작을 위한 글로벌 백게이트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는 N민은 5V, Nmax는 0V가 적용될 때 가장 안정적인 삼진 VTC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T-CMOS 구조가 인버터를 넘어서 실제 삼진 논리 연산 회로로 확장 가능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게이트로 조절 가능한 MOS 저항성 소자를 이용해 안정적인 삼진 논리를 구현하는 재구성 가능한 T-CMOS 인버터가 시연되었습니다. C팻 구조의 MOS2 N팻과 WS2 P팻을 수직 적층하고 출력 노드의 MOS2 저항을 통해 각 팻의 온전류를 제한하여 정전류 동작을 형성시킴으로써 명확한 중간 논리 상태 1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백게이트를 통해 MOS 저항 컨트리뷰팅 값을 조절하여 VTC를 튜닝함으로써 삼진 모드와 이진 모드 간 전환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삼진 모드에서는 이중전이와 두 개의 이득 피크가, 이진 모드에서는 단일 전이가 나타나 동작 재구성이 실험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동일한 구조를 기반으로 N민 및 Nmax 삼진 논리 게이트가 구현되었고 완전한 삼진 진리표를 명확히 재현을 함으로써 회로 수준 확장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T-CMOS 플랫폼은 재구성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다치 논리 회로 구현을 위한 유망한 소자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